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코인참수님하고 박빌부님, 그리고 해피캐님이 올려주신 기사와 또 이제 경제 관련된 기사들 몇 가지 같이 보도록 하고, 차트는 쌀 선물 차트, 그리고 다우, 코스피, 원달러, 금 선물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리플 달러 차트 이렇게 보고 Q&A를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경제 관련된 기사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란 60년 만에 IMF의 대출 긴급 요청, 미국 반대로 이제 무산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란이 우리나라 돈으로 6조 1천억 원을 국제통화기금 IMF에 긴급히 신청했지만 미국이 이제 이를 반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제 IMF에 자금 대출을 신청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인데, 지금 이 전 세계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경제적으로 이제 구조가 좀 취약한 나라들, 또는 미국이 이제 반대하는 친중 반미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타격을 먼저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IMF에 구제금융 요청하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늘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남미 아프리카의 취약국가 세계 경제 뇌관되나 이렇게 되어 있고, 아르헨티나 신용등급 디폴트 갈 수도, 재정여력 부실에 코로나까지, 신흥국 돈 풀기에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다. 외환위기 우려 나와. 그리고 이제 관광대국인 스페인, 이탈리아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GDP 대폭 감소 전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며칠 전에 중동이라든가 이제 아시아 지역에 못 사는 나라들 80여 개국이 IMF에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같이 이제 봤었고, 지금 이런 방금 전에 이제 봤던 그 이란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구제금융을 IMF에 신청을 했습니다. IMF에서는 1조 달러 여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소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치닫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이제 기사 내용을 잠깐 좀 더 이제 살펴보면, 문제는 신흥국 같은 경우에 선진국식 양적 완화 방안이 득보다 실이 클 가능성이 크다. 비기축통화국가의 양적 완화는 통화가치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사회 안전망, 일자리 등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경기 부양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 중남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실업률이 높고 사회 안전망이 부실한 신흥국에선 양적 완화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2조 달러 이상 돈을 푼다라고 했고, 독일하고 이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 넘는 돈을 지금 뭐 국민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뭐 자영업자라든가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신흥국도 신흥국, 뭐 개발도상국, 그리고 뭐 반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 상황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이렇게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뭐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이야기가 약간 다르다는 거죠. 기축통화와 어찌됐든 뭐 수합이 가능한 그런 나라들, 또는 이제 기축통화인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이렇게 풀어내도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가장 최종적으로 이제 그 나라들한테 피해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가장 피해를 먼저 받는 나라들은 지금 이제 보셨던 것처럼 신흥국가라든가 개발도상 국가들, 그리고 반미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돈을 풀고 싶어도, 시장에 풀고 싶어도 그 푸는 것조차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그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 이런 나라들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거의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제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도 경제 사이즈가 작은 나라는 아닌데, 지금 방금 전에 이제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아르헨티나도 굉장히 이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 이 외환 보유고를 오늘 찾아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외환 보유고가 쭉 빠져나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단위로 6만에서 뭐 7만, 한 6만 5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 외환 보유고가 지금 4만 아래까지 이제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반토막 정도, 반토막 정도로 이제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 상태다. 이러다 보니까 IMF 이제 구제금융을 다시 이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물가도 굉장히 높게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아르헨티나 물가 상승률을 보니까, 이 물가 상승률도 지금 최근에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60%까지 이제 올라왔다가 살짝 50%까지 조정을 받긴 했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014년도부터 한번 급등했다가 살짝 눌러주고요. 또 이제 급등했다가 살짝 눌러주고, 급등했다가 살짝 눌러주면서 계속해서 이 물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르헨티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그런 뭐 신흥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들, 그리고 반미 국가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기사는 지금 이제 반감기 관련된 이야기인데, BSV 예상 반감기 10일 10시 채굴 보상은 12.5 BSV에서 6.25 BSV로 줄어든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반감기가 어제 이제 지났고, 지금 이제 BSV는 내일 한국 시간으로 10시에 반감기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반감기 이슈로 인해서 어제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예상을 좀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어제 방송 찍을 때만 해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가 방송 찍고 나서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어제 이제 BSV라든가 비트코인 캐시가 좀 이제 움직임이 나왔어요. BSV, 비트코인 캐시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이 이제 어제 상승을 해주다 보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같이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차트 보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다음 기사는 해피캣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인데, 새 특근법 등이 디지털 자산 운용 서비스 관심도 확산됐다 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특근법 개정안 통과를 기점으로 디지털 자산 관리와 운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래서 최근에 그 KB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 그 수탁 사업 진출을 발표한 데 이어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도 거래 수탁, 예치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 운용 지원 서비스와 개인키 저장, 웹 브라우저 지원 등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밑에 지금 이제 업비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업비트 세이프랑, 그리고 코인원의 이 코인원 플러스를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KB국민은행 이 디지털 수탁 서비스,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제 의미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암호화폐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대중들이 봤을 때 뭔가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내가 돈을 넣기에는 좀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워낙 이제 해킹 그런 이슈도 많았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국민은행에서 이런 디지털 자산 서비스, 수탁 서비스를 한다, 그리고 투자 관리 뭐 이런 업무도 같이 한다라고 하면 아마 대중들이 올해에는 이 시장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업비트에서 하는 이 업비트 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이제 보여져요. 읽어보면 기관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암호화폐 자산 보관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한다. 업비트 세이프는 업비트 거래소와는 독립적인 사업체로 운영되며 모든 암호화폐 자산은 분리되어 멀티시그 콜드 월렛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까지는 좀 개인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올해부터는 우리나라도 법인들, 이런 기업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는 이제 코인 참수님이 올려주신 기사인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정부에 등록된 첫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고, 첫 제도권 진입이다. 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프랑스 금융시장 감독청에 등록된 첫 번째 암호화폐 기업이 됐다. 코인하우스가요. 그리고 코인하우스가 현재 사용 중인 독일 은행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프랑스 은행 서비스를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코인하우스는 어떻게 보면 독일 은행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했던 건데, 여기서 그냥 프랑스 은행 서비스를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밑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전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방금 전에 봤던 그 업비트 세이프랑도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 준비하는 코인하우스. 코인하우스는 리테일 고객뿐만 아니라 헤지펀드와 패밀리 오피스 등을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모레토는 말했다. 그는 이런 고객들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조금만 집어넣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만약 은행이 암호화폐 수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코인하우스는 은행에게 관련 기술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코인하우스는 스테이킹과 같은 디파이 서비스도 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코인하우스에서 제공하는 것도 지금 이제 기사 내용에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헤지펀드라든가 패밀리 오피스, 그리고 은행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에서
일정 비중만 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 그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기관들 돈들, 그리고 이제 기업들 돈들, 이런 돈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충분한 큰 가격 상승을 저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기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확대돼 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기사는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트윗인데, 플래팅 오브 더 커브라고 써 있고 4월 9일자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올라온 트위터 내용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곡선의 평탄화,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어느 정도 이제 진정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플래팅 오브 커브를 쓴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미국 부채가 계속해서 이제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부양책으로서 2조 달러 돈을 계속 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국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게 됐는데, 이 부분을 평탄화시키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했던 그 레벨 플레잉 필드, 그 의미와 저는 지금 플래팅 오브 더 커브, 이 의미가 같은 의미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레벨 플레잉 필드와 같은 의미다라는 거는,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기존 금융 시스템을 리셋하고 새로운 이제 금융 시스템으로 나아가겠다, 그런 의미도 지금 이제 이 문장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럼 이제 차트 들어가기 전에, 지금 쌀 선물 차트를 보기 전에 간단하게 유튜브 영상을 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쌀 선물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 박상후의 문명 개화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우한 폐렴이 여전히 중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각지에서 쌀과 식용유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식량 비축량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이제 믿지 않는다. 그 이후로 이제 영상 중간에 보면 당 간부들은 스스로 알아서 양식을 비축하되 3개월에서 6개월분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이제 당 중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쌀 선물 차트를 보면, 제가 이제 쌀 선물 차트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제 14.3이에요. 뭐 특별하게 이제 더 며칠 전보다 이제 올라가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 주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장기 평선들을 돌파하고 주요 저항 라인으로 이제 보였던 이 13 라인을 돌파를 시켰습니다. 돌파시켰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 다음 저항으로 이제 보이는 라인이 16 정도가 되는데, 이제 이 16 정도, 이게 이제 채널 한 4분의 1 라인하고도 겹칠 것 같아요. 이 16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은 채널 중심 23이고, 그리고 채널 상단부, 지금 2008년도 때 채널 상단까지 올라왔던 이 정도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52입니다. 52.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거의 4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쌀 가격이 이렇게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 놔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베트남, 캄보디아 정상적으로 이제 쌀 수출이 원만하게 이제 되던 나라들, 그리고 이제 인도까지 이제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쌀 수출이 원활하게 이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각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방금 전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중국인들이 또 사재기를 또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쌀 선물 가격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다우지수 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 23,433, 779포인트 어제 상승을 해줬고 3.44%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렇게 갭상승했다가 음봉 나왔던 그 부분까지 다시 올려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런 모습은 그러니까 51 이평선 위치까지 한 번에 올리기보다는 51 이평선이 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천천히 좀 상승시켜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우라든가 코스피 뭐 크게 이제 다르진 않은데, 우선 21 이평선 올라타고 지금 21 이평선과 51 이평선 한 중간쯤에 둘 다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다우라든가 이제 코스피 이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51 이평선을 넘어서 추가 상승하기는 저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뭐냐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51 이평선 맞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지금 암호화 시장 같은 경우는 51평선을 넘어서서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이 두 시장이 이제까지 커플링을 보여주던 이 두 시장이 디커플링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달러 볼게요. 원달러 지금 1216원으로 이제 거의 어제랑 크게 다르지 않은 위치인데, 원달러는 지금 코스피가 21일, 50일 이 이평선 사이에 있을 때는 우선은 이 1223원 아래에서 시간을 좀 더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 선물 차트 보도록 할게요. 금 선물 1683원인데, 금 선물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 급등했던 자리, 여기 이제 돌파됐던 자리, 이 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저는 그 이후에 다시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추가 상승해 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채널 4분의 3 맞고 살짝 눌러준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금 현물 가격인데요. 이 금 현물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온스당 18,034달러, 그러니까 18,000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2만 달러도 뭐 조만간에 이제 찍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탐욕 지수, 공포 탐욕 지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0일로 어제보다 살짝 이제 더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이 극심한 이 두려움, 공포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아마도 이제 비트코인이 51일 평선 넘어가게 되면 이 극심한 두려움 이 단계는 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51일 평선 저항 맞고 아직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다른 알트코인들, 대형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1일 평선을 넘어간 그런 모습의 알트코인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이제 움직여주게 되면, 특히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상승을 해주게 되면 일정 부분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51일 평선 지금까지 이제 못 넘고 있지만 비트코인도 이제 조만간에 51일 평선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갈림길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51일 평선 넘고 증시가 51일 평선 맞고 떨어지는, 이렇게 되면서 완전하게 이제 디커플링 현상을 이제 보일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이제 증시가 빠질 때 지금 또 그렇게 이제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비트코인도 51 이평선 맞고 다시 재차 같이 하락할 것인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 두 시장이 서로 약간 갈라지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51평선 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지금 51평선 넘고 이 7,670달러 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8,800달러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8,800달러까지는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7,600과 이 8,800달러, 8,780달러 이 사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장기 평선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8,700달러까지 올라와 주고 8,800달러까지 올라와 주고 여기서 이제 쉬어주게 되면 장기 평선 돌파하고 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시장 자체가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도미너스 차트 볼게요. 도미너스 어제 이제 BSV 비트코인 캐시가 좀 크게 움직여주면서 중요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65.4 라인, 65.4 라인을 깨고 현재 65.1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다음 지지 라인은 이 첫 번째 수렴했던 구간 64 라인에서 64.3 이 라인을 깨주게 되면, 어제 장채님이 이제 비트코인 도미너스 차트 의견 주셨던 것처럼 2017년도 3월 달에 급락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려면 결국에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대형 알트코인들 지금 이제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이 50일 이평선 이제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리플 달러 차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어제 51 이평선 돌파시키고 51 이평선에 이제 봉이 마감됐습니다. 일봉에서 마감됐고, 지금 마감된 이후에 다시 이제 51 이평선이니까 지지받는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3거래일째 이 노란색 추세선 돌파하고 약간 이제 쉬어주는, 저점을 살짝씩 높여주면서 지금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이 모습이 이때 3월 10일 이때 이렇게 3거래일 정도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냈던 그 모습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오늘 정도 여기서 시간 하루 더 보내고 그 이후에
이와 같이 이때 이제 장대 음봉 나왔던 것처럼 장대 양봉 만들어주면서 지금 이 0.231 라인, 0.231달러 이 라인을 돌파해서 지금 이 주황색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이제 안착해주는, 그러면 여기에서 시간을 좀 이제 보냈잖아요.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더 보내고 다시 재차 상승해서 이 360일 이평선을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 0.231달러 넘어가 후에 보내는 시간은 이때보다는 좀 더 단축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차트 드리고 Q&A 이제 몇 분만 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가 왜 거기서 나와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미국이 위조 달러 만드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대응을 할까 말까 고민해야 할 시기네요.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이미 지금 이제 기사 내용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지금 남중국해에서 미군이 계속해서 이제 군사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얼마 전에 베트남 어선을 침몰을 시켰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슈를 가지고 지금 미국이 약간 어떻게 군사적으로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잠부나무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잠부나무님이 위조 지폐 액수가 이경이라니 미국 빚 이경 4천조가 떠오르네요. 과거부터 달러는 무한 복제되고 있는 스캠인데도 그 불편한 진실을 가리고 기축통화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였겠죠. 우리들 입장에선 달러를 미국이 찍으나 중국이 찍으나 스캠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래서 암호화폐가 탄생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도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있는 이런 이상현상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최부자TV님이 중국이 달러는 종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저도 이제 이 그 위조 지폐 만드는 걸 보면서 진짜 조폐공사가 그 드라마대로, 넷플릭스 드라마대로 종이의 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달러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제로페이 사용하지만 카드가 편한 걸 느낍니다. 혜택이 있지만 통장 잔고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국은 신용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지는 시스템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카드 사용이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카드 쓰는 게 더 편리하다 이렇게 이제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신용을 이용해서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갚는 이 시스템은 저는 이제 암호화폐도 충분히 그런 기능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탑재가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사용하는 게 그냥 스마트폰에 월렛 하나 다운받고 거기에 암호화폐 넣어놓고 사용하는 게 이제 편리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다 바뀔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저희 이제 이틀 전에 우리 생체칩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체칩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결제를 한다. 그리고 이제 이게 훨씬 더 편하다. 뭐 지갑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스마트폰 꺼낼 필요도 없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다 진화가 돼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Q&A 이제 밀린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